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장까지 받쳐주게 되면서 이런 행사나 이런 일정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농화성, SFA 넥셀 이거는 장비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소재 관련 종목들까지 충분히 하나의 섹터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까워지나, 그죠? 결국에는 하나의 이슈나 재료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뉴스에 대한 헤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섹터에 있는 하나의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SPG라든지 코스모 로보틱스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해서 정말 크게 움직여졌었죠. 시장 낙폭이 확대되고 크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조그만한 이슈들, 뉴스들, 재료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금방금방 크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농화성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물론 이제 삼성 SDI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현재도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로봇주처럼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와줬지만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하필이면 이런 행사가 겹치는 시기에 수급이 코스피 특히나 삼전닉스로 많이 움직여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8%대 상승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올랐었죠? 꽤나 많이 올랐죠. 8%대까지 고점 8%대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8%대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자금들이 물론 코스닥 일부 잡주로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전닉스로만 돈이 쏠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뭐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갭 떠서 시작하고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 삼성전기를 봐야 된다. 목표가 262만원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코스피 안으로만 자금들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로만 돈이 쏠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섹터인 종목들이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힘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코스피는 오늘 고점까지 4.81%나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올랐어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흐름들 고점 1.4% 그쵸? 저점 마이너스 0.68%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수급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최근에 시장이 떨어졌던 것도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이고 그쵸? 근데 어찌됐든 이런 수급에 대한 영향이 또 이렇게 또 겹치다 보니까 정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 장세는 언제까지? 8월 때까지 그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이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횡보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또 쉬어가고 그 와중에 뭐가 움직여요? 8월 달에는 어쨌든 주도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분산 장세가 이어진다. 8월 내내. 그래서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슈나 재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삼성 SDI에서 이제 하반기에 뭐가 발표가 되죠? 이제 전고체 배터리 C 샘플이 정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로드맵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연말 12월에는 이 샘플,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BMW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테스트하거나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젠 진짜 상용화 단계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뭐 BMW 완성차 업체에서 쓰이느냐? 아니죠. 이제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쓸 수 있는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에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이 전체 배터리 비중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 비중이 지금은 당연히 0%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 중국한테 이미 밀렸습니다.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하나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만한 그 게임 체인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배터리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황화리튬 쪽으로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장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각광을 받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라가는 동안은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8월 동안은 분산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당일날 급등이 가능한 주도 종목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문자로 추천 종목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단타할 만한 종목들, 어쨌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 이 100억대 트레이더들이 과연 이제 이 트레이더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100억대 트레이더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에도 1분당 최소한에서 50억 이상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50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1분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 콘덴서도 보세요. 제가 오늘 94,000원에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94,000원에서 나갔었는데 이 자리가 얼마였냐면 딱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터졌죠? 올라가면서 75억, 50억 기본으로 계속 터졌었죠. 그리고 올라갈 때 보게 되면 많게는 100억 이상, 125억 이상도 이때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100억대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하는 이런 종목들로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주도 종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드렸던 부분들이고, 보게 되면 17% 넘게도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매일매일 나가고 있고, 이제 할 만한 게 없으면 쉬어야겠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전달을 드렸잖아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 저도 2,000주 이상 들어갔다. 64,200원. 여러분들 62,000원대부터 나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한참 위에서 했습니다. 플러스 3%. 여러분들 플러스 3%일 때 저는 그제서에 들어갔고요. 64,200원. 그리고 7만원 훨씬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쌓아가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힘드신 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구독자 전용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똑같이 들어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걸. 물론 여러분들보다 좀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높게 매수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링크로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차장에 지지 않는 투자, 여기서 연락처 남겨주시고 전체 동의 후 무료로 신청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에 또 주도 테마, 주도 종목들로만 해가지고 딱 하나 설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갈 겁니다. 한번 지켜봐 보세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제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매스타점을 왜 이렇게 잡나요? 이런 것들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드리는 자리마다 진짜 잘 올라가거든요. 그쵸? 사막 콘덴서, 대원전선, GNC 에너지, 그쵸? 최근에 나갔던 것들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주도 종목들 잡주로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호가 텅텅 비어있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 매수하는 순간부터 호가 몇 개는 다 잡아먹고 시작해요. 저도 똑같이 이 구간에서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호가 몇 개 떨어뜨리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플러스 5%다 그러면 플러스 5% 안 나와요. 플러스 3%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들을 진입하면 안 돼요. 수익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주도 종목들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공유하는 걸 떠나서 왜 이런 자리들이 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그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잖아요. 94,000원 자리들 잡아드렸잖아요. 그쵸? 94,000원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해서 시세 주죠. 그러니까 시세 주기 전에 우리는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 저런 것들까지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내일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드릴 종목들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께 꼭 매수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번 봐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코스닥 어때요? 자, 결국에는 오늘도 코스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밀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떨어집니다. 쭉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종목들도 쭉 밀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자, 코스닥 떨어지면서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도 종목으로서 시장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데이터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죠. 자, 오늘은 뭐가 발표가 될까요? 오늘은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도 진짜 중요한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자, CPI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CPI의 뭐예요? 선행지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발표했던 CPI는 언제 거예요? 7월 거죠. 그죠? 이 PPI는 똑같이 7월 거 PPI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PPI 결과값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8월이나 9월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내가 주문하자마자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한두 달 전에 만들어진 거에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선행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도 다시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잘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계속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도 받쳐주고 움직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나요?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지표가 있죠. 20일 날 뭐가 있어요? FMC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막 엄청 크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박스권 행보가 당분간 이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특별한 재료가 바로바로 갑작스럽게 재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62,000원, 61,500원, 62,000원 구간에서 7만원 요 사이 안에서 횡보가 계속 이어진다. 크게 떨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아침에 주도 종목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신청해 주시면 내일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